70년 동안 왕좌를 지킨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오는 19일 국장으로 엄수되죠. 장례식에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이번 세기 최대의 외교 행사 중 하나가 될 거란 말까지 나오는데 조문 외교의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조문 외교란 왕이나 국가 원수급 정치인이 세상을 떴을 때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펼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그냥 한 개인이 세상을 뜬 게 아니다 보니 참석자들도 쟁쟁한 정치가들이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정상급 회담 같은 외교 무대가 따라오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상복 외교라고도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시끌벅적했던 조문 외교의 장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있었던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영국의 대처 총리, 소련의 브레즈네프 전 공산당 서기장, 서독과 동독의 수반 등 당시 국제사회를 쥐락펴락하던 인사들이 대거 베오그라드에 몰려들었습니다. 독재자 티토가 요즘 말로 국제사회의 핵 인싸여서였을까요? 그건 아니고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서방 세계, 구소련 중 어느 한쪽에 속하길 거부하는 중립 노선을 펴면서 100개국에 가까운 비동맹 회의를 이끌던 인물이기 때문이었죠. 양쪽 세계 모두에게서 러브콜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필참 행사가 된 건데 소련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티토의 장례였지만 서기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반면 미국 카터 대통령은 부통령을 보냈다가 외교 감각이 떨어진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았다고 하고요.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자 또 한 번 역사적인 조문 외교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천수입엔 당시 대만 총통은 당시 유럽에서 중국 대신 대만을 승인한 유일한 나라던 바티칸을 조문을 위해 찾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중국은 조문단 파견을 거부하고 천 총통에게 비자를 발급한 이탈리아에 거세게 항의했죠.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 깊은 사례도 살펴볼까요? 2000년 오부치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하자 그와 함께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문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은 도쿄에서 모리 일본 총리,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진 대형 조문 외교의 장,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참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장례식이 개최되는 런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신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례식에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도 중요한 외교 무대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에 대해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국제사회가 지금 전례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해결점을 찾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요. 법제화까지 끝난 북핵 위기,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 같은 우리에게 닥친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해법을 외교에서 찾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